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장중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1,300원은 정말 쉽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가볍게 돌파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는 약간 시간이 된 이야기여서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 봅니다. 가까운 경제 위기인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들고 와봤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1,300원은 돌파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가 왔었던 일이었고요. 이때 미국의 은행들이 우수수 무너졌고 몇몇 기업들은 구제 금융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이자 초우량 현금인 달러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서프라임, 2020년 코로나 때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딱히 오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소리 없이 위기가 찾아온다. 조심하자, 다 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쓰고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라고 읽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로는 유로화 약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곤 합니다. 유럽 경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부터 유로화는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유로화는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화 약세가 더욱더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여름에만 2번 금리를 인상하겠다. 꽤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해온 유럽이 이러한 금리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가르드 총재의 발표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예상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가 좋지 않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관광 산업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는 유럽의 관광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줬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유럽에서 또다시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완치자 역시 재감염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사는 가짜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봤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인데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모든 유럽 국가들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것일지도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이슈가 강하게 있지만요. 어쨌든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유럽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는 물가 상승과 한국의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문제는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한꺼번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무역 적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또 다른 쪽을 볼까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달러만 유독 강세를 보이느냐, 원화는 왜 약세를 보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잘 견딜 수 있지만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면 경제가 바로바로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면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달러 강세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6월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월에도 이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6월달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증가되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역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꾸준히 늘어났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출 금액을 봤더니 작년 대비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간 느낌이 쎄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출도 감소되면서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특히 위로 튀었던 것이었죠. 즉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 원달러 환율과 파란색 위안화 환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원화와 위안화는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올해 초부터 원화와 위안화는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6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튀었습니다. 그에 비해 위안화 환율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의 굳건함을 믿고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휘청거리자 이로 인해서 외국인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가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 나온 SK증권의 보고서를 간단히 들고 왔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표시했는데요.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이고 검은색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검은색 달러 인덱스만 볼까요? 달러 인덱스가 2008년도에는 89군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2008년 대비 25%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굳건히 성장하면서 달러의 가치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대비 오히려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즉 2008년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온 만큼 원화 역시 강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만 살펴보면 달러 강세 압박 속에 원화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신흥국인 브라질과 인도 환율을 가져왔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당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 대비 이들 나라의 환율은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인도는 2배 좀 안 되게 올라갔고 브라질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즉 이러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2배 이상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2008년 대비 조금 더 강세이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신흥국 대비 꽤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원화의 흔들림 가지고 나라 망한다? 추세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전쟁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쟁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그로 인해서 물가의 둔화가 나오는지 또한 7월 달의 이벤트로는 미국의 대중관세 철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사우디 원유 증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해 물가 둔화 현상이 포착되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 둔화 현상이 포착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 관점을 조금은 후퇴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곧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WTI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100달러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읽은 것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인플레 관점에서
물가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가 안정, 증시의 일시적인 반등 이런 것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한국 증시를 매수할 만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저의 싸다는 의미가 지금 당장 주식이 오른다, 급등한다 이런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서는 언제든지 위든 아래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원달러 환율은 앞서 설명드렸듯 지금은 물가가 진정되는 흐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1300원 아래에서 진정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다시 13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가면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화 가치의 하락은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오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코스피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멀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모아가자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